할렐루야, 제시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2회 모의고사 한국사 풀이 강의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자, 구석기 시와 신석기의 생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너무나 대표적인 사회사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그런 부분이죠. 구석기와 신석기를 나누는 큰 기준이 뭐라고 했죠? 농사를 짓는지 짓지 않는지.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를 가르는 큰 혁명이 뭐라고 합니까? 농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구석기에는 그냥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뭐 잡히는 거 사냥해서 먹고, 그리고 따서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농사를 지으려면 적어도 거기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집을 지어야 됐었고, 한꺼번에 대량으로 곡식들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저장해야 되니까 그릇도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가 신석기 되면 빗살무늬 토기, 그러니까 밑이 뾰족해서 딱 박아놨는 형태라고 그랬죠. 땅이 물렁물렁한데 그 빗살무늬 토기도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막 사냥해서 잡아왔던 그런 짐승들도 가둬놨고 이제 키우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러면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석기 시대에는 쉽게 말하면 토기가 없었어요. 구석기 시대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유물이 있다면 주먹, 도끼. 그 시대는 뭐 최첨단이었죠, 그게. 그래서 답은 그 뗀석기의 대표적인 유물이 뭐라고요? 주먹, 도끼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간석기의 대표적인 유물이 뭘까요? 밀개, 끌개, 뭐 이렇게 뭐 개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갈았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신석기에는 뭐가 정착해서 살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봐야 되잖아. 그럼 빨가벗고 다니면 어때? 좀 구석기 시대는 막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그 사람 다시 안 봐도 되잖아. 근데 신석기 시대는 살아야 되니까 옷도 좀 지어 입어야 되고, 그지? 그걸 알 수 있던 유물이 뼈바늘과 가락바퀴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자, 그 다음 2번. 우리나라 고조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의 답은 4번이고요.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조선이 옥저와 동해를 정복한 게 아니라 옥저와 동해를 정복한 나라는 어디죠? 고구려죠. 고구려.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 때 우리나라 시대의 최초의 국가입니다. 족외원의 책화와 풍습이 있었다. 이게 어디입니까? 동해죠. 동해. 책화는 뭘 책화라고 하죠? 자, 지역을 넘어갈 수 없는 거야. 산청과 지역을 경계로 그것을 넘어갈 수 없도록 하는 게 책화였죠. 그리고 3번, 별도의 행정구역인 사출도가 있었다. 부여죠. 잘했습니다. 사출도는 짐승의 이름으로 해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팔조법을 만들어 질서를 유지하였다. 너무 중요합니다.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조법하고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일책 12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디죠? 부여시대입니다. 자, 3번. 다음 해당하는 고구려의 제도는 재상 을파소의 건의로 실시되었다. 봄에 곡식을 빌려준 후 가을에 추수하여 갚게 한 제도이다. 을파소, 진대법, 어느 왕 때? 고국 천왕. 왕 이름을 고국 천왕이라고 지을 만큼 하늘이 낸 왕이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진대법. 자, 골품제라는 건 어디에 있었던 거죠? 신라에 있었습니다. 그죠?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세력은 육두품까지인데요. 성골은 아버지도 왕, 엄마도 왕. 맞지? 진골은 아버지, 어머니 둘 중에 하나가 왕이면 돼. 그래서 성골이 쭉 왕이 되다가 마지막 성골이 누구예요? 선덕 여왕이었어요. 선덕 여왕이 자식이 없이 죽자 자기의 언니였던 천명공주의 아들 김춘추를 왕위로 올립니다. 태종 무열왕이죠. 맞죠? 그래서 최초의 진골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제는, 우리나라의 과거제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어느? 고려 광종 때. 광종은 과거제 말고 또 뭐 했죠? 노비 안건법.
그 영정법은요 어느 시대 때? 인조 때 한 겁니다. 보세요. 인조 때 우리 원래 조선의 법이 뭡니까? 과전법이야. 고려의 토지제도가 뭡니까? 우리가 토지제도가 본격화되어서 나타나는 게 고려입니다. 고려는 전식과예요. 토지제도가 전지와 시지를 줬단 말이야. 시지는 뭐냐면 땔감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산 같은 걸 준 거야. 그리고 쭉 연결되다가 조선은 뭐라고 합니까? 과전법으로 바뀌어요. 근데 사실은 조선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의 주축이었던 정도전이 이렇게 과전법을 하고 조선까지 넘기죠. 그래서 그 과전법을 바탕으로 공법을 제정합니다. 이 공법이 뭐냐면 세조가 아니라 세종 전분 육등법 연분 구등법이라고 해가지고 토지의 질에 따라서 6개로 나누고 그리고 풍흉 그에 따라서 9개로 나누어서 좀 꼼꼼하고 철두철미했단 말이야. 그렇게 받았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농사를 짓지 않은 세월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땅이 받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균일하게 받자. 최저 세율로 받자. 그래서 결당 사두만 받게 네 두씩만 내면 된다 해서 가장 최저 세율을 했던 게 인조 때 했던 영정법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4번 문제. 삼국의 형세가 삼국시대 때 우리가 지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4세기, 5세기, 6세기 지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4세기는 누가 한강을 먹었어요? 백제 원래. 맞죠? 5세기는요? 고구려. 6세기는 신라. 자, 이 지도를 보면 백제가 한강을 먹었다. 그리고 어디로 가서 요서지방과 산둥이나 규슈까지 올라갔어. 맞지? 몇 세기 지도입니까? 4세기죠. 4세기. 그죠? 웅진천도는 언제 일어납니까? 고구려가 가장 강성했을 때. 5세기에 웅진으로 천도한 왕이 누구예요? 문을 열어줬다 해서 뭐야? 문주왕이라고 기억해라 그랬죠. 맞죠? 5번 신문왕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문왕은 통일신라의 두 번째 왕, 통일문무왕 하잖아. 김범민. 알겠죠? 근데 신문왕 때 킹 왕짱이었어. 우리가 신라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해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요? 가장 전성기가 누굽니까? 이름도 바로 신문왕이야. 뉴스페이퍼 킹이라고 신문에 나올 만큼 그런 일들이 이 그래프는 왕권이 강화된 그래프예요. 알겠죠? 그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가 통일이라면 여기가 문무왕이라면 여기는 김춘추 무열왕. 그 뒤에도 왕이 쭉 있었어. 근데 별로 힘이 없었어. 여기가 막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내다가다 신문왕 때 피크를 찍죠. 맞죠? 그리고 뭐 비슷하진 않지만 여기 성덕왕이 있고 그리고 경덕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완전히 신라가 급격하게 되는 게 뭡니까? 동성연애라고 했다 했지. 해공왕. 맞지? 그래서 신라의 끝을 달리면 누가 있어요? 진성 여왕이 있어요. 진상이라고 했어 내가. 맞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김부 신라를 끝을 내는 통일신라의 끝이 내는 사람이 경순왕에서 끝이 됩니다. 경순왕에 왕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마의 태자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마의란 말은 뭐냐면
그때 왕들은 막 비단 옷을 입었잖아, 그치? 가장 거친 옷이 마로 만든 옷인데 이걸 입고 신라가 고려에 투항하는 것을, 나라를 내주는 것을 반대하고 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해서 마의태자라고 해요. 그래서 해공왕 때부터 점점 하락세를 겪고 여기 있다가 여기 경덕왕 때, 신문왕 때 여긴 통일이야, 그지? 통일문무왕, 신문왕 때 진골이었던 자기 장인 이름이 뭐야? 김흠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갖고 진골을 다 없애고 뭐라고? 육두품을 등용하죠. 정치는 해야 될 거니까 육두품을 등용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해야 되겠지. 인재를 뽑아야 되니까 또 주고 뺏어야 돼. 항상 관료전을 주고 노급을 폐지했다. 그런데 내가 왜 경덕왕을 썼냐면 노급이 이때 부활해요. 그러니까 노급도 부활하고 그러니까 자기 왕권이 추락하고 있었단 말이야. 경덕왕이 만든 게 하나 있어. 성덕, 대왕, 신종, 일명 뭐라고? 에빌레종. 왜? 왜냐면 자기 아버지의 어떤 덕을 기르기 때문에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했던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왕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면 여기서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어요. 근데 여기 성덕왕이 훌륭한 게 뭐냐면 백성들한테 정전을 지급해요.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봐라. 땅을 매매도 가능했고 매매 판다는 거잖아, 그지? 물려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겠어요? 봐봐, 왜 정전이 성덕왕 때 가능했겠어? 노급을 빼들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관료전은 뭐야? 관료가 아니면 안 줘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6번 통일 후 신라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년에 한 번씩 촌주가 민정문서를 작성하였다. 아주 중요합니다. 민정문서. 손주가 작성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누구 집에 닭이 몇 마리네, 나무가 어떻네, 누가 뭐 이런 데 시시콜콜한 거. 왜 민정문서를 작성했을까요? 뭘 하기 위해서? 그래, 왕권 강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그러니까 왕이 있는 데는 뭘 하면 저보다 왕권 강화야. 2번 당의 산둥반도에 신라인 집단 거주지가 생겨났다. 지도가 이렇게 생기면 여기가 무슨 반도야? 우리나라 지도가 좀 이상한데 더 내려와야 돼, 우리나라는. 여기가 산둥반도야. 산둥반도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 신라방, 신라원, 신라소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알겠죠? 신라방, 신라원, 신라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신라의 집단 거주지가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신라와 발해 사이의 무역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발해편에서 신라도라는 걸 향해서 문왕 때 신라와 거래가 교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신라의 울산왕의 동남아시아 상인은 물론 이슬람 상인까지 왕래하였다. 맞죠? 왜? 봐. 여기가 뭐라고요? 당항성이야. 여기는 뭐라고? 울산왕이야. 울산왕이 항구에서 동남아시아 사람 이쪽에 사람이 여기 들어왔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성사님이? 경주가 수도여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주가 수도였기 때문에 이 구석이 처박혀 있는 여기도 들어왔단 말이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7번 신라 말의 호족 세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신라 말의 호족 세력들이 나중에 어떤 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고려.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맞죠? 스스로 성주나 장군으로 칭하였다. 맞죠? 자, 당 유학을 통해 새로운 사상을 습득하였다. 이거 육두품을 말합니다. 촌주 출신이 많았으나 해상 세력, 군진 세력도 있었다. 해상 세력의 대표적인 해상 세력이 누굽니까? 완도의 청해진에 설치한 장보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8번,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고려시대의 정책은 공신이나 호족의 경제, 군사적 기반이 약화된 반면 노비들이나 양인들이 되어 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국가의 재정 기반과 왕권이 안정되었다. 이게 무슨 법이에요? 고려시대야. 노비들이 양인이 된댔잖아. 노비 안건법이 됩니다. 사신관 제도는 뭐죠? 그 지역의 어떤 책임은 네가 져 하는 게 사신관이야. 자, 고려 태조가 한 정책이 있어요. 무슨 정책? 민족 융합 정책. 어떤 그 거란이라든지 신라계라든지 백제계라든지 모든 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사신관 제도, 또 기인 제도. 통일신라 때도 있었어요. 기인 제도가 비슷한 게 뭐죠? 상수리 제도야. 지방의 유력한 가문의 자제들을 수도로 불러 올리는 거야. 인질로. 뭐 그런 것들을 했었다는 거지. 전시가는 고려의 대표적인 조세 토지 제도였습니다. 아시겠죠? 네. 9번에 공민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거란의 2차, 3차 침략을 막아냈다. 공민왕이 어디 있었는데 도대체? 고려 후기에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거란의 2차, 3차 침략을 거란의 2차 침략을 막아냈던 게 누구야? 3차가 강감찬이죠. 1차 때는 누구야? 서희의 소손영하고 외교 담판을 했죠. 맞지? 2차는 좀 기억해 줍시다. 양규예요, 양규. 양만춘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양씨가 좀 이렇게 싸움을 잘했나 봐. 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양규 장군이 막아냈어요, 2차를. 자, 그래서 그때는 공민왕이 없었어요. 과거 제도와 노비 안건법을 실시하였다. 이건 광종이죠.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 변정도감을 운영하였다. 공민왕이네. 명의 천령위 설치 요구로 인해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이건 누구냐면요, 공민왕의 아들이에요. 우왕. 우왕 때 그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알아 최영 장군 말씀을 뭐 이거 있잖아. 네, 최영 장군이 있었던 시대 때가 바로 우왕이고, 최영 장군이 누구한테? 자기 부하였던 이성계한테 해서 천령까지 가서 요동을 지역을 정벌하지 했는데 사불가론을 하면서 뭐 어디서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잖아. 맞죠?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둡시다. 10번. 다음에 해당하는 승려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 11대 왕 문종의 넷째 아들로, 야, 왕의 아들이 승려가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의자가 붙어요. 그 통일신라 시대 누구라고 했지? 의상. 원효 대사와 친구였어. 당나라 유학 갈로 하다가 원효 대사는 회월골을 먹고 나는 다 깨달았다. 안 갔고, 의상은 갔어. 화엄종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고려 시대는 딱 두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고려 전기에는 천태종을 했던 천천 알겠지? 천태종, 의천, 교종을 중심으로 불교를 선종까지 안아서 불교를 통합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무신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누구죠? 의천과 진울, 보조국사 진울. 그러니까 그 별명이 있거든요. 대각 국사 의천. 의천은
천, 태, 종. 그러니까 여기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까지를 통합하려고 했던 게 천태종이라면 보조국사 진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진울이 했던 거는 뭐야? 진울은 뭘 했죠? 응? 교단의 정화를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수선사 결사라고 해요. 뭐라고요? 아주 중요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수선사에서 교단을 좀 이런 걸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정해, 쌍수, 또 뭐라고요? 네, 돈오, 점수.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뭐라고요? 진울이 했다는 거지. 알겠죠? 여기도 의천도 할 말이 있는데 말 안 할게요. 왜냐하면 헷갈리니까. 진울만 외워 놓으세요. 알았죠? 진울 하면 뭐라고요? 수선사 결사, 정해 쌍수, 돈오 점수 이런 말 했고,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는 그런 걸 있었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진울은 무슨 종? 여기가 천태종이라면 여기 진울은요? 조계종이야. 뭐라고요? 조계종이야. 뭐 그런 건 뭐. 그리고 우리가 그 통일신라 때는 여기는 고려라면 통일신라 때는 누구죠? 의상과 또 원효. 맞지? 여기는 화엄종이었어. 근데 원효 대사는 해골물 뭐 이렇게 나오면 다 원효 대사야. 알겠지? 그래서 뭐 이 정도 알아놨고 다음에 또 나오면 계속해서 하도록 할게요. 예. 여도 왕의 아들이었고 여기도 왕의 아들이었어. 의천. 자, 다음.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신라 승려 원효의 통합 불교 사상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이건 아니죠, 당연히. 의천 이것이 아니에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여 해동 천태종을 미안해요. 그게 아니라 1번은 맞겠죠. 왜냐면 통합을 하려고 했잖아, 지금. 맞지? 내가 말했잖아. 이 대각국사 의천이나 보조국사 진울이나 둘 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원효의 영향을 받았다고. 왜? 통합하려고 했거든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근데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여 해동 천태종을 창설하였다. 정해 쌍수 이론으로 선종과 교종의 교리적 통합을 정해 쌍수, 돈오 점수 이런 거 나오면 누구라고? 진울이죠. 송료 1번 등지에서 불교 진적을 수집하여 대장경을 보완하였다. 뭐 그거는 4번은 모른다 하더라도 딱 느낌적인 느낌으로 3번은 아니잖아요. 찾는 겁니다. 11번 다음에 해당하는 정치 세력은 향촌에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길렀다. 딱 하면 뭐야? 그렇죠. 육두품은 언제 나와야 돼? 통일신라 때, 신문왕 정도 때 나왔고 그리고 말기에. 12번 밑줄 친 이 전투는 육지의 전투와 달리 이수신이 이끄는 수군을 거북선을 앞세워 한 전투이다. 그리고 크게 승리하였고 특히 학익진 동그라미 학 비슷한 게 뭐야? 히읗 들어가는 거. 그렇지? 행주대첩 히읗 들어가지만 행주대첩은 당연히 아닌 거 알겠지? 알겠어? 한산도 대첩입니다. 명량은 뭐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알겠죠? 노량은 맨 마지막 전투였고 한산도 대첩은 뭐라고요? 학익진을 펼쳤고 그 다음에 진주대첩은 김시민 장군이에요. 행주대첩은 권율 장군이에요.
모두 다 임진왜란을 때 승리했던 전투입니다. 13번에 앞으로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토지세를 걷는다는 군 이게 뭐야? 풍년과 흉년에 관계 있게 냈었는데 연분 구등법으로 냈었는데 균등하게 받겠다. 맞지? 그래서 1결당 4두를 낸다는 군 이게 뭐예요? 영정법이 되겠지. 인조 때. 호포법은 누가 실시했어요? 흥선대원군. 원래는 포를 몇 필 낸다고 그랬어요? 2필 내야 돼요. 조선이. 그런데 그걸 한 필로 줄여둔 게 누구였어요? 영조 때. 균역법. 그래서 그 줄여준 세금을 어디서 받았지? 어장세, 염세, 선박세, 선무금관포 이런 걸 받다가 어쨌든 그 양반이 되면 포를 내지 않았어. 그런데 흥선대원군 때 뭐야? 호포법을 실시해서 양반도 내게 했단 말이야. 직전법을 실시한 게 누구예요?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구야? 직전법은? 그렇죠. 세조. 세조가 자기가 계유정난을 일으켰던 공신들한테 내주려 하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직전법을 했고요. 그리고 직전법은 과전법과 직차. 여러분 조선의 토지제도에서 과전법과 직전법과 관수 관급제는 여기는 조선이었겠지만 초반부터 쭉 있었잖아. 맞지? 이렇게 쭉 있었다가 다 토지제도인데 여기까지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분 구등법과 전분 육등법이 해당했단 말이야. 근데 방식만 과전법은 뭐라고? 과전법은 수조권이야. 하준이가 관료야. 그러면 어느 지역을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이건 하준이가 받을 수 있는 지역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직전법은 뭐야? 직접 네가 가서 거둘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폐단이 생긴단 말이야.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관료들이. 그지?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세조가 했어. 여기는 태조 이박원 고려시대부터 있어왔고 관수관급제는 성종이 했어요. 그래서 관에서 거두어서 관에서 나누어 준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렇게 있다가 이 제도가 어디로 바뀝니까? 영정법. 여기서부터 공법이 해당하지 않아요. 풍흉에 여기는 공법이라는 게 뭐야? 풍흉의 관계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공정하잖아. 자, 14번.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정책을 복에서 고른 것은 호포법 실시 맞지? 네. 경복궁 준건 맞아? 네. 대전 통편. 이건 뭡니까? 통합했던 그 똑똑한 왕이 누구야? 정조죠. 원래는 경국대전이었어.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합하면서 다른 법이 조금 필요했어. 그래서 속대전을 영조가 냈어. 근데 경국대전과 속대전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어. 그걸 통합한 게 대전 통편, 정조야. 맞지? 그런데 세도 정치기를 거치면서 뭐라고? 법이 무의미하게 됐어. 그래서 그 법을 다시 돌이키자 해서 그렇죠. 대전 회통. 그리고 나중에 그걸 쭉 가지고 오다가 대한 제국이 성립되면서 대한국제, 지금은 대한민국 헌법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균역법 실시는 영조예요. 맞습니까? 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네요. 15번 밑줄 지역은 이 지역에서 일본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였다. 프랑스가 병인 양요 때 이 지역에서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어디죠? 그렇죠. 거문도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뭡니까? 거문도를 정립했던 건 영국. 맞죠? 거문도 때문에 6.1중과 거문도를 영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것 때문에 6.1중과 부들러가 중립화론을 대두시켰죠. 그러니까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맞지? 대마도를 일본말로 뭐라 합니까? 쓰시마 섬이라고 해요. 저번에 쓰시마 섬이라고 한번 나왔는데 그게 똑같은 말인지 몰라가지고. 독도는 일본말로 뭡니까? 다케시마야. 알겠어요? 쓰시마는 여러분 다케시마를 하지 마세요. 왜냐면 독도는 우리 땅이야.
원래 대마도도 우리 땅이야.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원래 대마도가 우리 땅인데 일본 왜구들이 하도 거기서 막 이렇게 살게 했고, 그래 우리가 가서 하니까 경제적으로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뒀다. 진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우리나라의 삼포에 와가지고 막 난을 일으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뭐야, 이종무를 보내가지고 스시마 섬을 정벌해버리잖아.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위하도 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이성계. 이성계를 보낸 사람이 누구야? 최영. 최영은 누구 때 왕이라고? 우왕 때 왕이야. 그런 것들을 딱 연상적으로 기억내야 되겠죠. 16번. 다음 책이 국내에 유입된 결과 체결된 조약은 황준현이라는 말음이 조선 책략. 조선 책략은 뭐야? 방러 연미 친청이야. 뭐라고요? 뭐라고?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친청. 원래 청나라하고는 친해야 돼.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연미가 들어가요.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던 거야. 알겠어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들어갔던 내용이 뭡니까? 거중 조정이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도와주겠다. 근데 미국이 어기죠. 가스라 테프트 밀약에 의해서 우리가 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을 당하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했어요. 그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뭐죠? 일본이 조선을 먹는 대신에 미국이 필리핀을 먹겠다. 그리고 또 뭡니까? 관세를 이때부터 매기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강화도 조약에는 관세가 없었어요. 산무였었어.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곡물 유출. 이런 조약이 들어갔어요. 항상 어떤 조약을 맺으면 강화도 조약에 부속 조약이라고 해서 경제 조약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산무인데 이 무제한 곡물 유출 때문에 함경도와 어느 지역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뭘 내죠? 방공령을 내리라고 했어. 곡물이 나가는 걸 방어하겠다. 이걸 했는데 지켜졌어, 안 지켜졌어? 왜요? 방공령, 이런 조약이 있었는 거야. 방공령을 내려도 되는데 내리려면 미리 말을 하고 내려야 된다. 한 달 전에. 근데 뭐야? 방공령이 일본까지 도착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한 달 넘어버린 거야. 왜? 뭐니까 지금처럼 뭐 핸드폰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 그래서 방공령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17번. 다음 패정개혁안에 나타난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패정개혁안은 정치가 부패했으니까 우리가 개혁하자 이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발의한 곳이 동학농민운동이었는데 동학농민운동이 어디에서? 집강소에서 이런 것들 이겨내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외세에 대한 반대를 하였다. 이 패정개혁안이 나올 때까지는 제1차 동학농민운동이었어. 외세가 아니라 그 부패한 관료들이란 말이야. 외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일본과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과 청나라가 들어와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에 승리해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우리가 동학농민군에서 완전 패해버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2차부터가 외세에 대해서 반항했다는 거고, 신분제를 폐지하려고 하였다. 신분제를 폐지한 건 뭡니까? 갑오 개혁이었어요.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분제를 폐지하려고 하였다. 맞죠? 그죠? 그리고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어디서 나왔어? 입헌 군주제는? 아니요. 입헌 군주제는 언제 나오냐면 그거야. 독립협회에서 나온 거야, 내용이. 입헌 군주제가 뭔데요? 전제 군주제가 있고 입헌 군주제가 있어요.
입헌 군주제는 지금도 있어요.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입헌 군주제예요. 왕이 있으나 왕도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입헌 군주제야. 근데 전제 군주제는요, 왕이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 있다. 다른 말로 왕은 법의 권한 아래 있지 않다. 알겠죠? 그 광개토대왕은 전제군주야, 입헌군주야? 전제군주죠. 그죠? 세종대왕은 입헌군주야, 전제군주야? 전제군주예요. 입헌군주였던 사람은 우리나라 왕에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답은 3번이 되겠죠. 인간 종주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뭐라고? 어떤 피고인의 인권을 까지 나왔잖아요. 여기 맞죠? 자, 18번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매일신보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뭡니까? 왜 대한매일신보 하면 기억나야 되는 게 뭐예요? 국채보상운동. 이 주인이 누군데요? 베델 양기탁.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주인이었으면 일본이 가만히 안 뒀을 건데 베델이라는 외국 사람이어서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발행하였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독립협회의 기관지 역할을 하였다. 독립신문이겠죠. 1번에. 답은 1번인데 답이 잘못되어 있네요. 2번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답은 1번이죠.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에 의해서 한 게 맞습니다. 일제의 침략을 보도하고 규탄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을 대대로 실었죠.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에 관계되었다. 자, 18번의 답을 여러분 오류가 났습니다. 답지에 답을 고쳐주십시오. 18번에는요 몇 번이라고요? 1번입니다. 독립협회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건 뭡니까? 독립신문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 가시기 1910년부터 1919년이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맞죠? 토지조삽을 실시하고 무단 통치를 하였다. 맞아요? 그 다음에 신사참배와 한국신민서사 이건 언제예요? 그렇죠. 만주사변 이후죠.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였다. 그러니까 가 바로 다음이겠지. 그 다음에 한국을 전쟁 물자를 보급하는 병창 기주를 했다. 그치? 1931년 이후가 되겠죠. 30년대.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20번. 다음 강령과 관련된 단체는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간신을 배격한다 이거잖아. 맞지? 신간입니다. 신민회는 뭡니까? 애국개몽운동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어떤 회사들 같은 걸 만들고 또 그래서 이회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신흥무관학교 같은 거를 지었잖아요. 맞죠? 조선어 학회는요. 우리말 큰사전을 만들다가 말모이라는 영화를 보면 조선어 어학회 사건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이렇게 잘 속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을 주도했다.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3.1운동의 결과야 그거는. 다음에 해당하는 독립군 부대는 2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했다 하면 딱 뭐야? 한광. 한국 광복군. 별기구는 뭐야? 개항을 하고 나서 맞지? 신식 군대가 되었어요. 별무반은 윤관의 별무반이야. 거란 여진을 토벌하기 위해서. 삼별초는요. 최씨무신 정권의 호위 집단. 마지막에 개경환도를 반대했고 그런 거잖아. 맞죠? 22번에 일제강점기 한국사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채호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정의하였다. 맞습니다. 맞아요. 백나무는 진단학회를 조직하여
진단 학포를 발간하였다. 아니에요. 백나무는 뭐야? 한국 경제사를 썼어요. 진단학계는 진단학보를 한 게 뭡니까? 손진태예요. 그리고 이병도는 한국사를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진단학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병도, 손진태 이런 사람들이. 박은식은 조선의 얼은 뭡니까? 얼, 혼, 난가사상이죠. 얼은 조선의 얼. 신채호는요, 아와 비아의 투쟁, 그리고 난가사상, 조선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호는요, 박은식, 한국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얼은요, 정인보. 박은식은 혼이야, 혼. 한국 어쩌고 저쩌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신채호가 쓴 게 뭐야? 독사실론. 우리나라 역사 민족주의 사학의 어떤 기틀을 만들었다 할 수 있는 독사실론을 썼고, 또 어떤 단체의 강령을 적어줬어요. 어떤 단체예요? 의열단. 23번. 다음 활동을 한 인물은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누굽니까? 김구죠. 자, 박은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조선의 혼을 강조했고, 그리고 대한 독립운동 지열사 뭐 이렇게 한국 어쩌고 들어가면 박은식이야. 윤봉길 너무 잘 알죠? 주시경은 누구예요? 한글 맞죠? 각야날 뭐 제정하고 뭐 이런 분이에요. 자, 가시기에 해당하는 사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예. 신탁 통치.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언제?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경부 때 한 게 있어요.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농지개혁을 했는데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실패했고 농지개혁은 성공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유가 돼야 되겠죠. 자, 이승만이 남한의 남북 단독 정부를 수립을 주장한 게 정읍 발언이야. 여기에 그 앞에 있었던 게 뭐야? 김구가 김일성을 만나러 가서 내가 38선을 베고 죽는 한이 있어도 독립된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25번.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태일의 죽음을 계기로 노동 문제가 해결되었다. 전태일이 서울의 평화시장인가 그때 재단사였어. 그러니까 자기 몸에 휘발유를 바르고 분신 자살을 해요. 노동권은 우리도 좀 쉴 수 있게 해달라. 박정희 대통령 때였어요. 이승만 정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다. 박정희 때죠. 근데 이승만 정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된 건 아니에요. 계획이 실시된 건 뭐냐면 장면 정부 때예요. 시행한 게 박정희 정부 때지. 그러니까 봐라, 노동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아주 단정적인 말이 나왔잖아. 아니에요, 이거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970년대는 경공업을 육성하고 1970년대는요 중화학공업이야. 1960년과 1970년이 박정희 대통령 시기인데 1960년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경공업을 하고 1970년대 때는 중화학공업을 하죠. 박정희 정부는 경부고속도로, 국도 개통 등 산업 발달의 기초를 다졌다. 맞죠? 그래서 5번 여기까지 나가도록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